나르시시스트를 서서히 말려주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지키는데 중요한 방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운 수준을 넘어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위험한 존재들 말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관계를 좀먹고 현실을 왜곡하며 다른 사람의 감탄과 인정을 양분 삼아 살아갑니다. 마치 숙주에 붙어 피를 빠는 기생충처럼 말이죠. 만약 당신이 가족, 직장, 혹은 연인과 같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사람을 겪어봤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뼛속 깊이 이해하실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냥꾼이 먹잇감을 대하듯 타인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감사함이 아닌 당연하다는 특권 의식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 칭찬, 그리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감정적 에너지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칭찬하거나 그들의 말에 동의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도발에 화를 내는 순간조차도 당신은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셈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그들에게 역시 나는 너보다 중요한 존재야. 너는 내 세상의 주변을 맴도는 이성의 불과해라는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서 인정을 거두어들이는 것, 즉 그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심리적 생명줄을 끊는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마약과도 같은 감정적 애셔지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당신 자신을 지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칭찬을 하지 않거나 그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 세계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성 위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이 과장된 자랑을 늘어놓을 때 당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면 그들은 배를 채웁니다. 그들이 잔인한 말을 내뱉었을 때 당신이 분노하면 그들 역시 배를 채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칭찬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그 자체, 당신의 관심을 원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중심에 서는 것만으로 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습니다. 이 역학을 이해해야만 당신은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정을 거두어들일 때 당신은 단순히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을 비추던 거울을 치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건강한 사람들이 가진 안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끊임없이 요동치며 그렇기에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부풀려지고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 거울이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왜곡되어 있죠. 하지만 반드시 찬양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그 찬양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는 대신 당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며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연출하고 성과를 부풀리며 대화의 흐름을 끊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치밀한 전략입니다. 그들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우월함과 특별함을 확인시켜줄 신호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지 못하면 그들의 기분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토라지거나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하며 당신의 인정 없이는 스스로 회복하기 힘든 심리적 소용돌이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를 굶주리게 만든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덫에 걸려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칭찬을 갈구하며 미끼를 던져도 당신은 물지 않습니다. 그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도 반박하지도 그렇다고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중립적이고 침착하며 심지어 약간은 지루해 보이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중립성은 그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마법에 걸려있지 않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적 공감 능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타인의 약점, 사회적 신호, 감정의 빈틈을 포착하는 데는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시험하고 당신을 도발하며 죄책감을 심거나 아첨을 떨어 당신을 다시 자신의 서사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 기복에 무관심해 보일수록 그들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적 미끼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한때 가졌던 통제력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 오랜 관계를 맺어왔다면 이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들에게 끊임없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들의 불안감을 달래주며 단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인정해주도록 길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거두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그들이 당신 위에 군림했던 권력의 잔재입니다. 당신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려던 그들의 통제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물론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인정이 박탈당했을 때 더욱 극단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피해자 행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차갑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해진 각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필요에는 진심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통제권을 되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을 고치거나 달래거나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굳건히 당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 혼돈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덜 반응할수록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은 깊고 불편한 공간입니다. 당신의 인정 없이는 그들은 자신의 공허한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심하게 발악하거나 혹은 물러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먹이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흔들리지 않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자기 방어의 필수 행위입니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 심지어 당신의 정체성까지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가족이나 선후배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 이러한 경계 침범이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우리가 남이 가라며 사적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밀고 찌르고 조종하며 죄책감을 심어 당신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주 미세한 방식으로 조금씩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필요와 그들의 필요 사이의 경계선을 인식하지 못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경계선이 필수적입니다.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부드러운 경계선을 존중하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머뭇거리며 안 돼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불확실하게 불편함을 표현하면 그들은 그 모호함을 이용해 파고들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평화를 위해 타협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선은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셈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것을 학습한 그들은 결코 미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경계선이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떠한 사과나 변명 없이 행동으로 강제하는 기준입니다. 저는 소리 지르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당신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저는 감당하기 힘들 땐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며 당신을 쫓아올 때 당신은 휴대폰 전원을 꺼버립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권 선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들은 매력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구부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데 익숙합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고 일관된 행동으로 그것을 지켜나갈 때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전술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조롱하거나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비난하거나 당신의 필요를 이기심으로 예곡할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보이지 않는 충성이나 사랑의 규칙을 어기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투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당신이 불합리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경계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계선은 또한 거울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세울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외면하고 싶어 했던 자신의 어떤 면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경계선은 그들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으며 그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것이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과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복종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하고 행동을 동반할 때 당신은 그 관계에 책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온 누군가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점은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원할 때 매우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과하고 약속하며 애정을 표현하고 일시적으로 행동을 개선하여 당신이 경계를 낮추도록 유인할 것입니다.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며 가장 강력한 심리적 조건화 도구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예측할 수 없이 가끔씩만 친절할 때 우리의 뇌는 그 좋은 모습이 진짜 모습일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경계선은 반드시 움직일 수 없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에 따라, 당신의 기분에 따라, 혹은 토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매번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울 때도, 분노할 때도 당신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조건부로 만드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진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호함, 감정 조작, 심리적 불확실성의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왜곡, 과장, 선택적 기억을 사용하여 현실을 자신의 서사에 맞게 구부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대화에 명확성, 정확성, 정밀함을 도입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지배를 유지시켜온 환상 그 자체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특히 차분하고 명확하게 진술될 때 기생충에게 비추는 햇빛과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정화하며 태워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어가 정직하게 사용되는 세상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성적 사고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혼란과 감정적 격렬함에 의존합니다. 만약 당신은 항상 이기적이야 와 같은 일반적인 진술로 그들을 대면한다면 그들은 그 말을 당신에 대한 비난으로 예곡할 것입니다. 당신의 표현을 물고 늘어지거나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거나 당신의 좌절감을 당신이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둔갑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밀하게 진실을 말한다면 예를 들어 어제 저녁 7시 대화에서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말했을 때 당신은 웃으면서 드라마 좀 그만 찍으라고 말했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버립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정밀함은 책임을 강요합니다. 당신이 구체적일 때 당신은 현실에 발을 딛고 서게 됩니다. 당신은 가스라이팅하기 어려운 상대가 됩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왜곡하거나 피해자 행세를 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록하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들을 대면하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진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정신을 보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현실 인식은 침식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당신의 기억을,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직감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만성적인 가스라이팅이 남기는 심리적 손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확하게 관찰하고 경험을 정확하게 명명하고 꾸밈없이 표현하는 훈련을 할 때 당신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강화하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의 발판을 되찾고 당신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반응적이고 감정적인 응답을 유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소리치고 울고 말을 더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감정적일 때 당신을 폄하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분하고 단호하며 정밀하게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을 인지적인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회피하고 분노할 수 있지만 당신의 진실이 가진 힘은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무관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의 감정적 통제 행위입니다. 그들은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혼돈 그 자체를 즐겨서가 아니라 드라마가 그들에게 존재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사람들이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환경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낍니다. 그런 환경에는 스포트라이트도 무대도 관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휘젓습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논쟁을 부추기며 혼란을 만들어내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갈 때마다 당신 자신을 설명하고 방어하고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힘을 주는 바로 그 역학의 먹이를 주는 셈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통제의 화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들거나 울게 만들거나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만들거나 당신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들의 초점은 온전히 그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반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그들의 강도에 맞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가 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어떤 감정적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안감,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이해받고 싶은 욕구를 연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비난한 다음 해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잔인한 말을 던지고는 당신이 과민 반응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당신을 공격자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피해자 행세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패턴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굴복하거나 더 설명하거나 다시 사과하는 것이라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더 많이 휘말릴수록 더 많이 잃는다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종의 면전에서 침착하고 비반응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을 굳이 설명해 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힘의 힘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의 평온함 앞에서 힘없이 흩어지게 내버려 둡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감정적 리듬에 맞춰 춤추기를 거부하는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텅 빈 극장에서 혼자 발광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객이 없으면 공연은 끝납니다. 반응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인 당신의 감정적 반응성을 빼앗는 심리적 자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초연하게 관찰할 때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공급선을 차단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추구하는 드라마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 전술의 공허함을 폭로합니다. 반응 없이 지켜보는 것은 수동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본능 대신 인식을 가지고 대응하기로 하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벌이는 게임을 꿰뚫어 보고 그들의 장단에 맞춰 말을 움직여주기를 거부합니다. 도발을 듣지만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조종을 보지만 서사를 바로잡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찰의 자세는 또한 당신이 이전에 놓쳤을지도 모르는 패턴들을 드러내줍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정적 혼돈에 휘말리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어떻게 그들이 행동을 격화시키는지, 자신의 결점을 어떻게 타인에게 투사하는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떻게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내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지켜보는 것은 명확성을 가져옵니다. 명확성은 힘을 가져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누군가가 자신을 꿰뚫어 볼 때 깊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침착하고 현실에 기반을 둔 채 관찰자의 자세를 유지할 때 당신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고 두렵지 않아. 그 메시지는 그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줍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속임수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드라마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또한 명확하게 생각할 공간을 스스로에게 줍니다. 한때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보였던 패턴, 조종, 순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코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참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주목을 주지 않음으로써 나르시시스트를 굶주리게 하는 것은 가장 심오하고 효과적인 저항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시끄럽거나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일관되며 나르시시스트의 전체 심리 구조를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관심은 그들의 생명선입니다. 그것이 칭찬, 분노, 두려움, 감탄, 심지어 증오의 형태로 오더라도 그들이 유지하기 위해 그토록 애쓰는 환상의 먹이를 줍니다. 당신이 관심을 거둘 때 당신은 그들 정체성의 기반 자체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반드시 긍정적인 관심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종종 부정적인 관심을 선호합니다. 유발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감탄을 얻을 수 없다면 그들은 분노에 만족할 것입니다. 칭찬받을 수 없다면 갈등을 조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이야말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유일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기분을 통제할 수 없어. 당신은 더 이상 내가 맴도는 중심축이 아니야.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심리적 굶주림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외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아감은 내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타인이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거울이 필요합니다. 거울이 없으면 그들은 보이지 않고 무관하며 취약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그들은 침묵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이 공들여 만든 자기 이미지는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관심을 거두기 시작하면 행동을 격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멀어지고 이기적이며 잔인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심지어 갑자기 빛을 본 것처럼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절박함입니다. 그들은 공급원이 끊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관심으로부터 굶주리게 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당신의 초점을 재정렬한다는 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기분, 필요, 조종을 감시하는 대신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표, 가치, 관계,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를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들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던 공간이 당신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심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아감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쏟았던 모든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릴 시간입니다. 당신의 자유는 싸우거나 누군가를 바꾸려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유는 거리를 두고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향할지 선택하며 누구를 더 이상 당신의 관심으로 인정해주지 않을지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응원합니다.